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빙하기가 찾아오며 집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완전한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래 급감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소는 최저 수준이고 반대로 폐업은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따라 민감 임대 아파트의 부담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조기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5만 5,987건으로 작년 31만 5,153건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2006년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1에서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올해 1에서 5월 거래량은 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 5,159건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래 급감에 따라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입니다. 서울 서초의 한 공인중개사는 함께 일하던 보조원을 최근 내보냈다 라며 올해 매매 거래는 한 건도 못했고 전 월세 계약도 한 달 한 건 하기 어려워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는 13만 1,919곳에 달했습니다. 2017년 4월 11만 2,243곳과 비교해 3년 반 만에 2만 곳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늘면서 기대 수수료 수입이 커지자 기존에 활동하지 않던 중개업자들이 새로 업소를 차려 경쟁 대열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또 지난해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엔 역대 최대인 34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4년 반 새 804곳이 늘어 작년 11월 기준 4,360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엔 부동산이 인구 124명당 한 곳꼴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가 늘었는데 올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중개업소들의 일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510가구의 경우 작년 1에서 5월 95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26건에 불과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18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억 원 떨어진 겁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급매라고는 내놓으셔도 그것도 전혀 문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근처 잠실 대단지인 리센츠나 엘스 같은 평형도 최고가에서 7억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며 2년 전인 2020년 말 시세로 복귀했습니다.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다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9,006명으로 지난 1분기 12만 1,543명보다 2,357명 줄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한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특히 서울의 공인중개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분기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전분기 대비 3,226명 감소한 2만 7,3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3월부터 매매 계약은 단 한 건도 중개하지 못했고 전세 중개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라며 혼자 운영하는데도 쉽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보니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업소를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중개사들이 많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규 개업한 공인 중개업소는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 개업한 공인 중개업소는 1,074개로 2019년 994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폐업은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148곳이 폐업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폐업을 기록한 것입니다. 5월에 비해 폐업 건수가 57%나 급증했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이 월 1,000건을 넘은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 북부와 대구, 대전, 세종 등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대도시 중심으로 폐휴업이 집중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칠에서 8%에 육박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당분간 누구도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 거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도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주택시장 급등과 급락이 모두 문제라면서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급냉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라며
앞으로도 저희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규제를 좀 더 완화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일부 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금리 급등, 경기 침체, 부동산 급락 등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시장 붕괴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규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민간임대 아파트가 앞다퉈 조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별도로 없는 데다 분양 전환 방식도 불투명한 단지가 많아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 월산 1단지와 남양주 월산 2단지 등 민간 임대 아파트를 일부 조기 분양 전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제주 사마지구 부영아파트 3차, 6차, 7차, 8차 단지 2천여 가구가 지난 7월 말부터 조기 분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부영주택은 화성향남 3단지, 화성향남 7단지, 화성향남 9단지, 화성향남 10단지, 화성향남 11단지 등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조기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이 이어지는 것은 집값 하락세 전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임차인들의 조기 분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업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책정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임차인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8월 첫 입주 당시 제주 3화 부영 6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84제곱미터 기준은 9,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첫 분양이 이뤄진 지난 2019년에는 3억 4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뛰었고 현재는 5억 4천만 원대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는 건설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선정한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를 토대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조기 분양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잔여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기 분양에 나선 단지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기 분양을 추진한 경기 하남시 하감동 위례오반서밋의 경우 4년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지난해 2월 최초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 9개월여 만에 조기 분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2020년 70대 책으로 4년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분양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이 불분명해서입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리스크도 높습니다.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와 표준건축비 등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 반면 민간임대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얼마든지 높게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셈입니다.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선 위례오반서밋 사례처럼 입주 후 몇 개월 만에 갑작스레 조기 분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거나 아예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로 계약된 호실에 대한 분양 전환 권리를 따로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값 하락기에는 분양 전환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 앞으로도 입주민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며 분양가 산정과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중개비 너무 비쌈. 공인중개사 수수료 낮춰야 된다. 암적인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수수료 다 책임지는 건 없다. 그냥 서류 작성만 도울 뿐. 한 달에 한 것만 해도 일반 직장인 월급이었지. 자업자득 자기들이 계속 부동산 올려서 팔아먹은 결과지. 수수료 건당 정액제로 해야 정상이지. 잘 벌 때는 직장인 연봉도 한 방이었으니 감수하시길. 수수료를 퍼센트로 받지 말고 건당 2에서 30만 원 받으면 안 되나? 부동산 중개소 더 줄어야 합니다. 중개사 너무 많아요. 가게 전부 중개사다.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올해부터 하락 중인 부동산은 앞으로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절대로 사지를 않습니다. 급급 급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50% 이상 떨어지면 그때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급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원래의 가격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전세 물량이 쌓이는 것, 급매물이 느는 것 모두 가진 돈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소득 수준에 맞는 정상적인 집값으로 조정되도록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무엇보다 근로소득이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어야 성실하게 일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 호구되지 맙시다. 반값도 비싸다. 이로써 그동안의 거래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 목적 혹은 투기꾼들의 매매였음이 방증되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야 떨어진 거지. 지금은 하나도 안 떨어진 거임. 지금 나온 매물은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경우가 많음. 평당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함.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분양가도 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분양 가격은 부도덕적 미친 돈놀이입니다. 더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